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모시기가 어려운 분인데 제가 그래도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진즉 모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뭐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충북 청주 청원구 예비 후보시죠. 국회의원 송재봉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워낙 뭐 유명하시지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송재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현재는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제가 시민운동가로 한 25년 충북참여연대와 NGO 센터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약 3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거기는 주로 정보혁신 관련된 업무와 또 갈등 관리와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제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제가 당선이 되지 않아서 한 2년 가까이 정말 그 암중모색을 하다가 이번에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로 이렇게 다시 뛰게 됐습니다. 예. 워낙 근데 청주 넘어서서 충북까지는 우리 또 후보님 모르면 속된 말로 간첩이죠. 간첩이 많아요. 그래요? 이렇게 뭐 자기소개는 이 정도면 됐고, 걸어오신 길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아니요, 아주 단순합니다. 25년 하셨고. 제가 이거를 오늘 요런 거를 제가 원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냥 맨손으로 다니는데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특별히 적으려고. 워낙에 또 아주 짱짱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뭐 시민운동도 하시고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정치에 좀 뛰어드시게 된 그 계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계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마음으로 정치판에 좀 들어오셨는지. 제가 이게 되돌아보면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단히 이제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기득권 질서를 깨고 좀 더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의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또 그런 정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로 비판과 감시, 견제 이런 일을 해왔었는데, 그 일이 갖는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좋은 법과 제도와 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서민의 관점 또 시민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일하는 사람이 제 역할을 안 하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가서 한 3년 일을 하다 보니까 제도적 권한이 그래도 거기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정부라든가 정부 관료라든가 또 당사자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니까 문제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 권한을 갖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보니까 그 일은 결국은 선출직으로 해서 국회의원이든 또는 단체장이든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 내가 꿈꾸는 그런 좀 뭔가 일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로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담인데 같은 시민운동가 동료분들이 좀 많이 말리셨나요, 혹시? 뭐 사모님도 그 중에 포함이 되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 네, 그렇죠. 이제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늘 그 곤모술수, 또 정말 앞으로 눕고 뒤로는 칼을 그냥 요즘 뭐 정말 칼로 이재명 대표 목을 찌르는 이런 험악한 영역이 또 정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안 하던 사람이 그 동네 가서 생존할 수 있겠냐,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남으셨잖아요. 그죠?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고 예. 발버둥 치는 중이죠. 예,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저런 분이 여기서 좀 상처를 받진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예, 너무나 의로운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생각보다 예, 적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상처가 많아요. 이거 여기서 다 까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제 채널이라 다 까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네.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정말 확고하시네요. 꼭 바꿔야죠. 그리고 정치를 그렇죠. 바꾸고 싶습니다. 꼭 바꾸시게 될 겁니다. 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청원구 구민 여러분 기회를 꼭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경험이나 이력이 정말 이력이 어마어마하신데 이 중에서도 좀 내가 이 일을 한 거는 기억에 남는다 그런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인데 두 가지나 해도 되시군요. 되죠.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80년대 중반 그 엄혹하던 군사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과 그를 이어받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또 정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비판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 주시를 받게 됐죠. 그래서 제가 군에 갔다가 군에 입대하자마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군 기무사에 가서 정말 혹독한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하게 됐죠. 군사 재판을. 그 군사 재판을 하는데 그때 어머님을 두 번째로 뵀어요. 군에 구속되고 나서는 기소될 때까지 면회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잠깐 그 재판 직전에 면회를 했고, 근데 뭐 별로 깊이는 대화도 못 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군 법정에 어머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머님도 대단하시네.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구나. 결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늘 나의 지지자구나. 나의 든든한 백은 역시 어머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 지방선거 제가 처음으로 시장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려가지고 그때 저도 죄인이죠. 그때 뭐 많이 도왔죠. 제가 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때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고마움의 표시를 못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또 오늘 출연료 없이 또 나와주셨어요. 출연료 없이 또 나와주셨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경선을 제가 하겠다고 나서니까 그때 현역 시장이었잖아요. 한범석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현역 시장에 3선을 도전하는 분을 정말 갓 입당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당신이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뭐 그때는 당연히 그 현역 시장이 된다 이렇게들 봤죠. 저는 이 얘기는 또 처음 그리고 또 경선을 했는데 원래 안 그래도 넘기 어려운 벽인데 그 현역 단체장하고 도전자 2명이 붙어서 3인 경선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봐도 99% 이건 현역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말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좀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개표를 하는데 그 제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정말 이렇게 전율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결국 우리 당원들의 기대와 우리 시민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 이제는 정말 시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구나. 특히 우리 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뭔가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아 이런 것이 책임감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당선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떨어지긴 예, 했습니다만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이 제 정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좀 변곡점이죠. 전환점을 맞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이때 정말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청년들 이렇게 한 20명 정도 됐었나요? 10명에서 20명 정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한번 찾아뵀었잖아요. 아, 그렇죠. 기억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사실 좀 돌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미리 뭐 예고를 해드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 그래서 뭐 별의별 질문이 다 나왔습니다. 뭐 청주시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도 그렇고, 근데 정말 막힘없이 다 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보통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좀 돌리거든요. 말을. 그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이렇게 청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나? 예. 그것도 그렇고, 공약도 그렇고.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봐줘서 제가 후보가 됐나 보네요. 예. 그때 정말 진짜, 그때 모였던 청년들도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답을 너무나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이거 진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그 법륜 스님이 보면 증문즉서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아 저거 어떻게 대답하지? 그런 느낌인데 답을 들어보면 야 정말 명쾌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정치인도 좀 그런 정도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뭐 이렇게 질문을 한 분이 속 시원하게 그래도 그것이 가부간에 그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 정치인들은 노련한 정치인일수록 착 돌려서. 그렇죠. 아, 내가 저거 네. 물어본 게 아닌데. 네, 아주 중의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그런 정치 시대는 좀 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다 딱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아지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지자분들 중에 또 다른 후보들보다 청년들이 좀 많죠. 그죠? 물론 중장년층도 많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청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요? 네. 이보다 더. 네. 지금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지난번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왔었는데 지지자분들 중에 이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근데 관심을 더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뭐 미래를 누가 결정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사실 참여하고 잘못했으면 비판도 하고 또 스스로 대안도 세우고 이런 역할을 같이 좀 만들면 좋겠다. 제가 미래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청원구의 지역위원회만큼이라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모델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청원구 이제 지역위원장이 또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청원구 청년위원장은 복 받았네요. 네. 아쉽네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하겠지만 상당구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나요? 이사를 하면 되죠. 그래요. 직장을 옮겨도 되고. 직장은 또 흥덕구입니다. 아직 뭐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청원구 청년위원장은 정말 근데 진짜 복 받았네요. 이런 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데.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마를 이제 하신 건데 그 전에 마지막 이력이 당내에서 무엇이었는지. 아니 단식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제 민주당이 혁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큰 역할을 해오고 또 앞으로도 할 정당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이 안주하는 기득권의 이미지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더 혁신하고 좀 더 저는 진보적으로 정책도 내고 그 관철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왠지 민주당이 비대해한 느낌 또 순발력 있게 그런 서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또 오히려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싸우면서 저항하고 그러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이 좀 미흡하다.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적극 참여했고, 물론 이 조직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혁신을 적극적으로 또 뒷받침하면서 또 스스로도 지역 안에서 각자의 어떤 조건에서 정치와 정당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전국 운영위원 상임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충북 지역도 새롭게 그 조직을 발족해서 더민주 충북 혁신회의 공동 상임 대표로 제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선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맡은 직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혁신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기구네요. 네. 충북에서는 또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질문하고는 조금 번외인데 네.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아, 그래요? 이제 군부 독재가 좀 맞서 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의 그 정권과 네. 지금 윤석열 정권 네. 어느 쪽이 더 심하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경험을 못 해보니까. 네.